저희 딸이 요즘 강아지한테 가까이 가면 강아지가 좀 심하게 공격적으로 짖어서 고민이 돼서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동아 누가 누드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좀 시간을 드릴게요. 촬영 잠깐 멈춰도 좋으니까. 촬영 잠깐 멈춰도 좋으니까. 진짜? 이런 적도 있었나요? 없었죠. 어떤 결정을 해도 저는 그 결정에 존중하고 그 방법에 맞는 그 최선의 방법을 또 얘기해볼게요. 아, 요즘 인별그램에서 샵 개는 훌륭하다 그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니까 이 반려견들이 개울룡을 열혈 시청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보여요. 그렇지 않아도 그 미국에 있는 그 매사추세츠 스타포츠 대학이라고 있는데 동물학자의 근데 그 아주 절친이에요. 니콜라스 도드만 박사가 개들은 TV를 시청할 뿐 아니라 그런 취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취향까지. 예, 개들도 취향에 맞는 흥미로운 영상이 나오면요 몇 번 동안 집중을 하고 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심지어 그 TV에 익숙한 개들은요 실제 그 TV 안에 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영리하네요. 놀라운 사실이죠. 아, 놀랍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개울룡을 시청하는 강아지들은 진짜 사람처럼 흥미롭게 보고 있는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뭘 개선해야 되는가. 언젠가 나에도 저런 일이 다 들어갈지 어떡하지? 갑자기 그래서 강하고 훈련소가 같이 오면 어떡하지? 내 보호자가 저기 신청하면 신청하면 어떡하지? 저거 막아야 되는데 뭐 이런 개들도 지금. 아 근데 개들은 원래 좀 저희가 알기로는 네네. 색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흑백 TV로 보는 느낌인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요. 아닌가요? 이 빛을 받아들이는 색을 구분하는 그 시각세표를 수상세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잘 몰라요. 수상세표의 종류 세 가지인데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감지를 한대요. 근데 노란색하고 파란색만 감지를 하고 개들이 그 빨간색을 감지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네요. 네네. 저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예. 아까 매사추세츠 무사치셨죠. 예, 거기로 갔잖아요. 저는 헝가리로 헝가리 내 쪽인데? 네. 아 선배님 저기 부다페스트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 쪽인데 왜 이메일이 글로 왔지? 아 저한테 잘못 왔나 봐요. 네, 이메일이 저한테 왔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 돌겠네. 혹시 거기가 웨트베시 로란드 아니 대학인가요? 왜 글로 갔지? 어떻게 저한테 잘못 왔나 보네요. 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웨트베시 로란드 대학에서 네. 그 동물 연구팀이 있는데 추상세포의 시스템을 반영해서 개 눈에 비치는 대로 그 이미지를 구현하는 웹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을 업로드를 하면 개 눈으로 어떻게 보일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만약에 저의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개 시선에서는 저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 약간 좀 흐릿하게 보입니다만은 연구한 결과 이 사람의 안과 기준 개들의 그 시력은요 0.2에서 0.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 웬만한 개들은 안경을 껴야 돼요. 제가 0.2, 0.3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하긴 라식 못하니 예, 예. 안경이라도. 자, 그래서 오늘은요 고민견이 있습니다. 네. 통통하고 아주 볼살이 매력적인 시바견입니다. 시바견. 시바견 너무 매력 있어요. 그래도 좀 단골이죠. 네. 잊을만 하면 나오죠. 예, 자주 만나죠. 예.
아직도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것은 시바 덩구라고. 아, 덩구. 야, 그 계곡에서 훈련해가지고. 너무 예뻐서 막 다가가고 싶은데 아 예쁘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이빨을 그러니까 드러냈어. 진짜 정말 좀 재밌는 네, 강아지였어요. 맞았어. 아 이쁘다. 손. 손. 명품 신발. 네, 너 제 명품 신발 아주 싹다 젖었어. 아주 그냥 진짜 나 진짜 괜찮으셨나요? 그 이후로 그 신발이 맛이 났어요. 이게 그게 알아보니까 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귀한 걸. 시박이는데 오래간만에 그저 견종 자판기 한번 두드려가지고 한번 내용 좀 한번 보죠. 네, 견종 자판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바견이고요. 시바견은 제가 좋아하는 FCI 5그룹, 스피츠, 그리고 프리미티브 타입 그룹으로요. 우리나라의 진돗개, 차우차우, 파라오 하운드, 알라스카 말라미트, 그리고 사모예드 등 각 나라의 오래된 토착견들이 많이 속해 있는 견종입니다. 시바견은 원시 시대부터 일본에 살았던 역사가 깊은 토착견이고요. 시바라는 이름이 작다라는 뜻의 일본어에서 유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름답게 몸무게는 한 9kg에서 14kg 정도, 그리고 체구는 36에서 40cm 정도로 중소형견의 외모를 가졌는데 최근에는 그 마메 시바라고 마메가 콩이래요. 그래서 콩시바라고 해서 이 평균적인 시바견보다는 좀 더 작은 시바견을 좀 많이 선호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을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거친 산악지대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며 살았던 그 친구들이라서 행동이 굉장히 민첩하고 그리고 영리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고양이처럼 독립적인 성격도 갖고 있대요. 맞아요. 그리고 고집이 또 굉장히 세고. 네. 혹시 안가시바라고 이게 어감이 되게 잘 해야 되는데 안가시바 이렇게 하면 어감이 애매한데 아니 안 그래. 안 가시바. 자, 왜 그러면은 오해를 살 수 있고 안가시바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정사인데요? 인터넷에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그래요? 나 긋다가도 안 가는구나. 에이 안 가. 가자. 간식 줄게, 간식. 집에 가자, 가자. 안가시바. 집에 가면 우유 줄게, 우유. 하루 우유 줄게, 가자. 아유, 볼을 땡겨도 안 와. 안 가시바. 공통점은 한 번 멈추면은 안 가. 절대 안 가는데 그 저희가 저번에 그 봤잖아요. 시바스크림이라고 주사를 놓으려고 하니까 엄청 엄살 피우면서 막 울부짖었던. 최고죠? 예. 진짜 시바견의 그 음살은 네. 내가 볼 때는 정말 세계 최고야. 걔들 중에서 챔피언급이야. 야, 음살. 예전에 어떤 수의사님은 자기 진료실에 네. 시바 진료 중이라고 써놨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소리를 소리가 내니까. 나서 큰일 난 거 아닙니다. 시바견 치료 이게 중. 농담으로 A4에다가 시바 진료 중이라고 그럼 보는 분들도 시바라. 해놓고 시바견이 말이에요. 주로 어떤 문제로 우리가 많이 들습니까? 왜냐면 이쪽 개가 좀 까탈스럽기도 하고 의심도 많고 뭐 이렇게 생존 본능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토착견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형님이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와요. 그 뒤로 오는 거예요? 딱 그것 때문에 와요. 예. 생각하고 다르게 이 친구들이 그 예민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바이누는 정말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1000년, 2000년 전에도 살아 있었던 그런 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도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자극들, 횡단보도, 뭐 아니면은 뭐 수레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기 정말 힘들어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민함에 의한 문제 행동들로 인해서 많이들 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뭐 아기가 태어나면서 평화가 깨진 이 젊은 부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시바견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바견이. 큰일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 아하.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태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태 아빠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엄마, 아빠, 그리고 귀여운 얼마 전에 돌이 지난 딸입니다. 안녕. 부끄러워? 그리고 바로 문제의 주인공 5살 된 시바견 하태입니다. 하태도 안녕. 저희가 또 고민인 게 저희 딸이 요즘 강아지한테 가까이 가면 강아지가 좀 심하게 공격적으로 짖어서 고민이 돼서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됐는데요. 동아 누가 누구야? 이게 뭐 만만치 않은데요. 괜찮아. 이게 놀랬겠다. 으르렁거리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개는 훌륭하다에 신청을 하게 됐고요. 네. 꼭 개는 훌륭하다 팀에서 와주셔서 저희 딸과 아들 하태가 좀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고민견은 어디 있나요? 지금 이 안쪽에 끝자리에 있어요? 있어요. 하태. 하태가 인사를 하네. 좋아하는데요? 응. 그러게 꼬리도 살랑살랑. 얼굴이 밝은데요? 응. 뭐지 이 고민은? 하태 터치. 예스, 잘했어. 하태는 5살이고요. 남자고 중성화를 했고요. 시바견입니다. 조금 커요. 시바견은 개냥이스러운 면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태를 보면은 눈빛으로 그윽하게 말할 줄 알거든요. 거리를 항상 그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스스로 하는 앤데 하태가 누워서 잘 때가 제일 좋다. 아, 귀여워. 둘 다 그 시바견 너무 좋아해서 항상 그 시바견들 계정을 팔로우 하다가 어머, 애기 같아요. 시바견 인스타그램 중에 유명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5남매를 출산했다고 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 시험 때 이제 같이 결정을 해서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Sorry if I said something that made you mad. Wishing that I could call you. Sorry, my service bad.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쭉 보살폈고 키웠고 너무 소중한 아들. 하태는 가족이죠. 예. Promise I am not your enemy. I just need another memory. That's all I want. 'Cause all I want is you. 산책 가자, 하태야. 산책.
핫해. 왜? 제가 얼마 전에 목줄을 매는데 목줄을 매려고 하는 찰나에 제 허벅지를 한 2방 정도 강하게 물었어요. 저희 친정 엄마도 그 하태한테 이제 목줄을 하려다가 크게 물리셨거든요. 저 엄마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잘못 방향으로 물렸으면서 손가락 잘릴 뻔했다 이렇게 하셔서 이게 하태가 그전에 이렇게 공격적인 애가 아니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공격성까지 생긴 것 같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공격성까지 생긴 것 같아서 문제가 조금 커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공격성이 생겼을까? 저희 집에 이제 돌 지난 딸이 있는데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하태가 딸한테 공격성이 심해져서 동화가 조금씩 이제 거실 공간에서 생활을 하니까 하태가 동화가 나와 있으면 굉장히 짖더라고요. 그래서 하태를 좀 물타리에 가두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도아 괜찮아. 이제 하태가 되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막을 수 없다면은 공간을 분리해 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가 울타리를 하나 설치를 했고, 저희가 처음에는 펜스를 하나 쳤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기가 손을 이렇게 뻗어서 넣을 수가 있고 하태도 이렇게 주둥이가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펜스를 이중으로 해서 저희끼리는 여기 DMZ 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서로 안 닿게끔 좀 안전장치를 하고 지내고 있어요. 이중으로 이렇게 쳐놓으셨네. 자, 나가서 거실에서 놀자. 왜? 괜히. 아우, 귀여워. 더 갈까? 잘 일어날 수 있어? 응? 또 아빠 여기 있다. 우유 먹으러 안 올래? 우유 먹으러 안 올래? 고민중이야. 아이고, 하태가 뭐라고 하네. 분들이 있어.
맘마. 질투하나? 도아 놀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하태가 아직 도아랑 안 친해서 그런 거야. 조심, 조심. 왜 그래? 어우, 하태 보러 갈 거야? 하태 보러 갈 거야? 하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대. 도아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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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야. 도아야, 하태 안녕. 아야, 들어가자. 사실 뭐 얼마 전에 그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아가 낮잠을 자다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밖에 있었던 하태가 그 안전문을 두들기고 있던 우리 도아를 좀 위협하는 느낌의 그런 지짐이 있었는데 하태 앉아. 하태. 불편한 동거 같은 느낌인데. 임신했을 때 그 강아지과 애기랑 친해지려면 강아지를 먼저 훈련시켜야 된다고 해서 강아지 훈련사분을 초청을 해서 한번 훈련을 한번 받았고요. 저희가 애기 낳고서는 산후조리원에서 뭐 애기 냄새가 된 그 뭐 거지 같은 거를 가져다가 하태한테 뭐 맡아보게 한다거나 이런 걸 해봤는데 제가 사실 그 임신해서 재택근무할 때는 하태를 아침에 남편 데려다 줄 때 한 번, 점심에 이제 점심시간에 한 번, 퇴근하고 또 한 번 이렇게 3번씩 산책시키고 그랬는데 도아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도아를 따라다녀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말처럼 저희가 원래 하려고 한 만큼 그 훈련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태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질투가 있는 것 같고 항상 도아랑 저희가 같이 놀고 있거나 막 이러니까 와! 이 도아 순서 맞추기 놀이. 꽃게. 얘는 뭘까? 얘는 새우네. 얘는 거북이. 문어. 와! 또 어디 가나?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이제 갇혀본 적이 없는데 그 전에 항상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뭔가 그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아닌 것 같네. 문제는 아닌 것 같네, 생각엔. 우유 맛있다. 아이 시원해. 사실 좀 미안하다? 그러니까 쟤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만든 거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순간적으로 이제 하태를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거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좀 슬픈 느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족들이 물리고 이러니까 괜히 제가 혼자 아니야 하태는 괜찮아 하면서 주장을 하는 게 우리 가족들한테 막 피해를 주고 있는 거인 것 같아가지고 또 이게 내 욕심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열어주세요. 동화 데리고 나올까? 너도 미안해. 아예 공간이 분리돼 버렸네. 항상 저희가 이제 아무리 100% 보려고 해도 못 볼 수가 있으니까 아기가 거실에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하태는 안에 있게끔 해서 사실 한 번도 둘이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거든요. 알지. 근데 풀어줄 거야? 하태 안방에 있어서 거실 나와서 놀아도 돼? 탈출. 삐뽀 또 다른 경찰차 여기 나타나면 출동하죠. 다 같이 있을 수가 없네. 제가 요즘
최근에 보니까 하태가 항상 울타리에 있는 사진밖에 없고 이래서 지금 5살이면은 앞으로 5년, 6년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걔 인생을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태 보러 갈 거야? 아이고. 하태야. 강현우 훈련사님 TV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애기랑 그 집에 대형견들이랑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저희 사실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빠로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딸과 하태가 같이 지낼 수 있는지 진실된 조언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희 셋만 아니라 우리 하태도 같이 넷이 함께 앉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죠?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여기서는 보면 이제 이 반려견의 어떤 그 질투심.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기하고 그 보호자하고 주고받잖아요. 그걸 통해서 강아지가 질투심이 유발이 돼가지고 그런 공격적인 행동으로 돌발할 수가 있다. 저희가 또 여기 보면 이제 규결 규박사. 네. 반려견 질투심의 특징. 뉴질랜드 오클랜드. 예, 이제 직접 가본 대학교예요. 아니, 저기 낚시하러 갔다가. 낚시하러 거기까지 갔었어요. 아멜리안 바스토스 교수한테 메일이 왔어요. 아침에 온 거라 따끈따끈해. 매주 감사하네. 목요일 오전. 시차도 다를 테네요. 오클랜드. 그쪽에서 저희 개울림 녹화 시간을 알고 아침에 보내주세요. 아침에 보냅니다. 6시에. 오클랜드 대학교 연구진이 18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개가 언제 어떻게 질투하는지 행동을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요. 18마리를 지금. 예, 18마리. 많은 마리수는 아니네. 이 대학교 규모에 비해서는 좀 작죠. 한 180마리 정도 해야 되는데 연구를 했는데 강아지 인형을 쓰다듬을 때하고 양모로 만든 원통을 쓰다듬을 때 어떤 차이를 보였는가? 어느 게 더 흥분했을 것 같아요? 인형. 그거였죠. 예. 강아지 인형을 쓰다듬을 때 보호자 쪽으로 가기 위해 리더줄을 힘차게 당겼다는 겁니다. 예? 연구진은 이걸 통해서 반려견의 질투심의 3가지 특징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보호자가 사회적 경쟁자, 즉 다른 개와 상호작용을 할 때 질투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보다 다른 개를 뭐 예뻐하거나 놀거나 이럴 때. 왜냐하면은 저희 집 개들도 제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싹 머리 딱 치고 들어와요. 너 비켜라. 내가 이 자리다. 진짜. 그리고 딱 앉아있다가 심심한데 성당감도 다른 개가 싹 한 마리 들어오고. 이게 서로 상호 어떤 그 질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쟁 대상이라고 생각을 그럼요. 두 번째가 이제 사회적 경쟁자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그 경쟁 대상과 작용을 할 때만 질투 행동이 나타난다. 예, 세 번째가 보호자가 경쟁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질투 행동이 나타난다. 그 자체만으로도. 네, 아기가 태어나서 문제가 됐는데, 현재는 이중 펜스를 분리시켜놨는데. 아무리 하태가 짖어도 도안은 엄청 쌩글쌩글 웃으면서 막 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게 좀 더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많은 고민이 돼요. 어떤 고민이 되냐면 하태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큰 문제예요. 너무 소중한 아들? 예, 하태는 가족이죠. 예. 아들이 아니에요. 나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진짜 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때리고 다니면 고소해야죠. 내가 신고해. 진짜 엄마라면 신고해야죠. 책임을 져야 하니까. 예. 다 내 자식 같아요라고 말을 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자식 같으면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키워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 내 개가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누군가를 물고 나서야 이제 깨달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가 먼저 투입이 될 텐데 아기와 강아지 그 중간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그 포지션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네? 어렵네요.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잠깐만요. 우리 같이 좀 앉아서 얘기 좀 해요. 제가 같이 들어갈 수준인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뒤에 조정을 할 테니까. 아, 그때 그 차 훈련 이후로 갑자기. 상구나. 그때 그 차 훈련 이후로 갑자기. 같이 가주세요. 그러면요 네. 아기 인형 반응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것도 좋아요. 네.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아기를 이렇게 도듬어 주는데 하태의 문을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하태가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그거 봐주세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최대한 조심하시고 예. 친절하게 친해지려고 노력하시고 예. 아기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정말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 조심 다니세요. 네네. 조심 다니세요. You know that feeling? That feeling when you see that somebody and she's just perfect, you know? 그 시박연 아닙니까? 네. 제 전공이에요. 와, 전공이 진짜 예. 많으시네요. 제가 저 일본에서 유학했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뭐 일본 개들에 대해서 좀 알아요. 네, 사실은 대형견보다도 중형견보다도 이 소형견들이 사실 더 입질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아기와 반려견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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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방금 잠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두 분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죠? 아, 네. 우리 저 친구입니까? 네. 하태야 인사해. 하태야 인사해야지. 알았어. 아유 반가워하네. 알았어. 아유 반가워하네. 좋아하는데요. 네, 사람 되게 좋아해요. 맞아도 됩니까? 먼저 됩니다. 네. 거기서 만지기보다 형님 저 평상시에는 풀러놓은데요. 풀러놓고 그 다음에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방귀 좀 한 풀어놓고 봐요. 애기 없으니까. 지금 애기도 없으니까. 저 하태가 네. 사회생활 떨어지지 않네요. 안녕. 알았어. 애기 빼고는 다 좋아해요. 앉으세요. 아이고, 하태. 안녕. 나 요즘 저 답답하겠구나. 아이고. 자, 앉아. 귀여워. 되게 안 앉아. 시바견 치고는 조금 큰 편이에요, 그죠? 네, 살이 좀 많이 쪘어요. 그죠. 네. 아, 코로나 때. 알아들으시네. 네, 코로나 때 좀 많이 쪘어요. 살이 많이 쪘어. 앉아. 옳지. 하태야. 헤이, 이빠. 너 오늘 교육받는 날이야. 너 오늘 교육받는 날이야. 너 5년 동안 살아온 것 중에 오늘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좀 무서운 사람 있어. 맛있는 거 많이 먹어둬라. 지금 제일 행복할 때야. 그 입양하신 지 얼마나 됐죠? 우리 저 분양 받아가지고. 그 17년 2월생이고 4월에 왔으니까 5년 된 거. 5년 차. 그럼 두 분이 이제 신혼 때부터 키웠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거의 초반부터 같이 있었어요. 되게 좋은 밸런스예요. 딱 저 정도 나이 때 아기가 태어나는 게 딱 좋아요. 근데 지금 저 우리 강훈련 사님 얘기로서는 지금 밸런스가 딱 맞아요. 여기서 이제 잘 친해져 같이 쫙 하면 아이 정서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얘한테도 좋은데 아기와 강아지 사실은 굉장히 친밀해질 수도 있지만 그쵸. 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한 공간에서 지금 펜스를 2개씩이나 놓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같이 걱정이 할 수가 됐으면. 없으니까. 다른 개들하고는 어때요? 막 저희가 근데 운동장을 얘가 이제 뭐 한 3살 이전에는 많이 갔는데 운동장 가서 이렇게 한두 번 얘가 물리고 그러고 나서 얘가 한 번 다른 개 물고 이러니까 저희가 굳이
막 이렇게 놀게 하려고 그러지는 않고 짖을 때가 먼저 있겠군요. 다른 개를 보자마자 막 그러지는 않는데 참아줄 때도 있고 안 참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산책하다가 아이를 보면 아이에도 별로 반응은 반응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산책하다가 아이 봤을 땐 반응은 없는데 엘리베이터에 저희가 타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뛰어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왜 마주칠 애기가 수밖에 막 없어요. 예,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막 바퀴 달린 그 요즘 운동화 있잖아요. 예, 하트. 그런 걸로 이렇게 하면 바퀴 달린 그 요즘 운동화 있잖아요. 예, 하트. 그런 걸로 이렇게 하면 아이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태가 좀 더 심해진 이제 더 심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그 아기 인형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 애기들 냄새 살짝 옷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안고 있을 때 도화처럼. 네, 도화처럼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거 진짜 한번 딱 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강우리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루틴이 왠지 안 속을 것 예? 아, 안 속는다고요? 예상해 왠지 안 속을 것 예? 아, 안 속는다고요? 예상해 보시. 예전에 그 이제 저희 훈련할 때 예, 한번 예, 예. 그 해봤어요? 애기 인형으로 연습하라고 해가지고 네. 애기 거즈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별 반응 없고 거즈만 그냥 물고 가져가요.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네, 한번 해보죠. 왜냐면 네. 상태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네. 한번 인형을 그래요. 한번 바꿔볼까요? 인형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예. 신경 많이 쓰셨네요. 뭐야? 요, 어때요? 뭐야? 요. 어때요? 그죠, 그죠. 뭐야? 요, 어때요? 뭐야? 요. 어때요? 하태, 하태 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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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 하태. 하태 하태, 얘를 좀 말려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태. 얘를 좀 말려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태 놀라운데요? 아, 이거 진짜 깜찍이 반응을 보이네. 진짜 깜찍이 반응을 보이네. 아니, 어머니를 한번 들어봐. 어머니가 한번, 아 네. 띠야 어머니가 한번. 아 네. 띠야 아, 근데. 근데 뭐 보자마자 달게 되는데요? 뭐 짖거나 뭐 하진 않아도. 예쁘다 예쁘다 앉아 하태 앉아 딱 보니 좀 업이 됐네. 갑자기 아까보다는 약간 더 경계심을 띠는 것 같아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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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속 그리고, 쳐다보네. 그리고 쩝쩝거리고. 네, 시선이 지금. 그때 훈련하셨을 때도 이 정도 반응이었어요. 지금 이 정도의 즉각적인 반응이 왔었어요? 지금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이 네, 왔어요. 보자마자 바로. 지금이 좀 더 즉각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그때는 뭐 자기 할 일 하다가 냄새 한번 맡고 그죠? 네. 그럼 우리 아빠가 한번 얘기를 안아보죠. 좋아요? 아니야. 아, 저 이쁘다. 예뻐. 냄새 나네. 냄새 맡네. 이게 무슨 냄새예요? 우리 도화 냄새인가? 이게 무슨 냄새예요? 우리 도화 냄새인가? 애기 얼굴 그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야? 걔한테서 존댓말을 하세요? 물고 난 다음부터 요즘에 아, 물리고 난 후로부터 존대를 하고 있어요. 되게 존댓을 하시잖아. 하태 씨, 이러지 마세요. 하태. 걔 뭐 가족들하고 관계 다 좋은데. 네. 도와. 저하고만의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은 뭐 그러게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근데 저희가 또 너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위험할 것 같아요.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훈련사님이 맞아요. 그거는 직접 한번 해주실 겁니다. 네네. 아이가 또 아이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저희가 좀 쉬었다가 엔딩 돼서 오겠습니다. 쉬었다가 엔딩 돼서 오겠습니다. 그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저희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영역이 여기 예, 아이가 딱 끼어 있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예? 저희는 딱 인형까지가 아이 비슷한 인형까지 어디 갔어? 끝입니다. 어디 갔어? 아, 하태 방에. 하태야, 어머니한테 막 하태야, 너 우리 간다 이제. 안녕. 하태야. 이따가 무서운 아저씨 온다. 자,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예, 예. 퇴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퇴근 아닙니다. 이제 퇴근 못합니다. 아마 저희 이제 도움이 될 때 저희 또 부를 거예요. 그때 달려오겠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이게 사실 뭐. 어떠셨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예. 우리 오면서 두 사람 얘기를 했는데 걔가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친절해요. 아니 맞아. 근데 뭔가가 딱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걔가요? 사람이요? 전 솔직히 인형 갖고 있을 때 좀 무서웠거든요. 답답하겠구나. 아이고. 자, 앉아. 하태. 근데 덤볐어요. 원래도 막 그러다가 하면 아 그러겠구나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너무 얌전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오니까 좀 놀랍긴. 인형을 안고 있는데 강아지가 딱 덤볐잖아요. 그 순간, 우리 도현이다. 진짜요? 지금 우리 도현이다. 야,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아니 아까 저 물리는 줄 알고 그러니까. 네, 그 생각 하셨대요. 그리고 달려들고.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태. 얘를 좀 말려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네, 맞아요. 그 순간만큼은 조금 예. 걱정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아기를 공격해야겠다는 그게 잠재적으로 딱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점프했을 때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아기가 아니라고. 예, 근데 이제 점프해서 딱 만약에 아기여서 바로 조금. 근데 딱 저기가 예쁘게 키우는 집인 것 같아요. 저희 집 강아지들이 우리 아이한테 점프하고 달려들어요. 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목덜미 잡고 바닥으로 내려 찍던 당기던 이거는 절대 그냥 법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시면은 안 되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금 저기 남편보다 존댓말도. 이게 무슨 냄새예요? 우리 도화 냄새인가? 이게 무슨 냄새예요? 우리 도화 냄새인가? 강아지한테. 하태 씨, 괜찮아요? 컨디션은? 냄새를 한번 맡아봐요. 근데 이게 과연 보호자와 아이의 그 관계 속에서의 질투심일까? 아니면 아이를 만만한 사냥의 대상으로 보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이에요. 사냥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질투하고 그것까지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돌아가요. 아니,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요? 난 거기까지 돌아가나? 질투가 한 30%, 사냥, 그러니까 이 작은 동물을 덤비겠다는 그런, 왜냐면 인형 달려들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한번 다녀보고. 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애기가 일어났네요. 네, 깼어요. 애기 방금 깨가지고.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손 소독도 하고 다 아, 왔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편하게 좀. 그래도 모르니까.
아니. 아직은 저기 또 가만히 있나 보구나. 야, 짖지도 않고 대단하다. 아, 네.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짖더라고요. 대단하다. 들어가야 될까요? 네. 네, 들어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까 보니까 저 잠잤다고 했는데 지금 깼나 봐요. 네. 방금 한 깼습니다. 시간 좀 자가지고 지금 기분이 좀 좋겠네. 잠자고 일어나서. 비몽사몽이야. 아이고 부끄러워. 예뻐라. 부끄러워.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아니. 예. 앉을까요? 앉으세요. 네네. 으쌰. 근데 얼굴이 좀 미남이네요. 엄청 미남이네. 알겠어. 새로운 분이 오시면 저렇게 좋아하면서 애가 있어도 신경 쓰지 않고 안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보통 요럴 때 대처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간식 주면서 앉아 쉿 이렇게 그냥 조용하라고. 의미가 없는. 아 그래요? 그냥 계속 먹을 걸 줘서 입을 막았던 것 같아요. 먹을 걸 그래요? 네. 그래요? 오케이. 하태가 지금 근데 저희가 갔을 땐 좀 얌전한 편이었는데 지짐이 있네요. 지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갔을 때는 풀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놀았기 때문에 지짐이 없는 거고 지금은 가둬놓고 갇혀있고, 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또 낯선 사람도 없고 아이도 있고. 지금 조금 짖는 거죠. 풀어달라고. 하태가 인사를 하면 답답하겠구나. 아이고. 자, 앉을까요? 앉으세요. 네네. 으쌰. 저 친구가 이제 나하고 인사하고 싶어? 인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보호자님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고의적으로 인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너가 원하는 건 지나친 요구야. 가만히 있어. 라고 가르쳐야 되는 게 보통 보호자의 몫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 이제 회유를 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해주는 건 이만할 때만 하는 거예요. 생후 3개월 강아지로 따지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 때까지만. 왜 제가 이거에 집중하냐면 이게 아마 이 친구하고의 사회와 이 친구하고 우리 보하하고의 친화에 아주 큰 장애물이 될 거예요.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것 같은 톤과 강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앉아 이 정도가 저의 최고의 단호함이었던, 그러니까 말투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너무 부드럽게 돼가지고. 하태가 만나도 안전한 사람들만 만났었기 때문에 주로. 그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네네. 내 반려견의 무례함을 겪어도 컴플레인 하지 않을 사람이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저 부부께서 네. 강아지한테 단호하지 못했어요. 그걸 저분들이 인정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어머님 들었을 때 보니까 걔가 달려들잖아요, 그죠? 그때도 단호하게 걔를 제압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반겨서 그러는 거예요라고 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 마태가 엄청 좋아하네. 아유, 마태야. 괜찮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 마태가 엄청 좋아하네. 아유. 아니, 아까 어쩌면 그 장도연 씨한테도 저 강아지가 달라든 게 아니고 좋아서 뛸 수 있었는데 받아들이기에는 그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질 뻔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우선은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하태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꽤 기질적으로 나쁜 개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예, 뭐 아기한테 짖는 거 이외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하트는 큰 문제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산책하거나 다른 개랑 노는 거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 줄을 맬 때 한 번 네. 물린 적도 있고 네네. 또 저 엄마? 친정엄마가 네. 시어머니가 또 이렇게 물린 네. 적이 있는 네. 거니까 그런 걸 봤는데 그거는 네. 우리 저 도화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아예 상상도 못했던 일인가요? 도화 태어나기 전에는 입질은 있었는데 뭐 저 공을 던져라 아니면 자기가 이제 뺏어간 거를 제가 억지로 빼내려고 입안에서 꺼내려고 하면은 그건 있었는데 물렸다라고 생각한 건 저는 없었고 그러니까 목줄을 하려고 할 때 얘도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옛날에는 뭐 억지로 하려고 하면 산책을 나가야 되니까 도망 다니거나 아니면 으르렁을 해서 경고를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직후에는 그냥 으르렁도 없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물렸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위협을 했네요. 네, 약간의 네, 그런 건 있었어요. 네. 으르렁해서 으응 하면서 오지 마, 뭐 건들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예 없었던 행동이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그 행동이 발전된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도화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도화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도화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그 전에는 저희가 딱 정확하게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7번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7번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7번 아이들한테 짖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저희 엘리베이터에 저희가 먼저 타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와가지고 아이한테 짖은 게 있었고 또 반대로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문 앞에 있었는데 딱 이렇게 내리는데 애기랑 애기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 하면서 막 놀라셨나 봐요. 개를 보셔서.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 또 얘가 또 짖었고. 혹시 그럼 그렇게 짖을 때 대응은 어떠세요? 네, 저희가 지금 엘리베이터 안 타려고 1층으로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상황을 갖다 주지 않고 그 상황에 닥쳐도 위험으로 번지지 않게 항상 줄 좀 짧게 잡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훈련을 시작하는 그 포인트가 우리 도화가 태어나고부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부터 네. 훈련을 시작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게 또 줄을 맬 때 어르렁 거리는 행동을 할 때부터 네네. 이건 안 되겠다. 이제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고 느껴요. 이렇게 강아지들이 참 그 나쁜 습관, 버릇이 있는 거 보면 네. 그 보호자님들이 참 좋으셔. 마음들이 착하셔. 우리 집 개 8마리가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보호자님. 보호자님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강하게 다뤄요, 개들을. 그럼요. 이렇게 달래든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짤 없어. 짤 없어. 심지어 우리 강아지가 아, 저 싫어. 아, 싫어. 아, 이게 개소리예요? 아, 씨박이요. 이것도 보면 자기 욕구 불만을 계속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만약에 이게 일상이었다면 보호자님은 곧장 갔었을 거예요. 말을 걸어준다든지 뭔가 피드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촬영도 하시고 제 말에 집중해 주시다 보니까 그걸 안 하니까 저렇게 짖는 거예요. 아마 이 친구가 보호자님이 관심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분명히 어떤 스트레스를 다른 곳으로 전이시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스스로 기분이 나쁜 건데 어떤 사람한테 니 저리 안 가, 이씨. 이렇게 화내는 거 있죠. 네네. 이런 전이를 일으키는 건데 아마 저 친구가 그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그게 상징적으로
도화가 됐을 가능성도 되게 크고요. 하트랑 시박연하고 아이하고 훈련을 만나게 해서 훈련을 할 것인가,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따로 할 것인가, 이것 제가 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아기라서 또 아무래도 네네. 더 조심스럽고. 영상에서도 자식 같고 아들 같다라고는 얘기가 많으셨는데 진짜 아들이고 자식이었으면 만약에 한 중학교 됐는데 학교에서 애를 때리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 그럴 거니? 이렇게로만 할 거예요? 아니면 정말 무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후자 해결하려고. 그 당연한 진짜 자식이었으면. 네네. 진짜 내 아들이었으면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지키고 싶다면 객관적으로 내 개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훈육과 내가 지금 이 친구가 하고 있는 행동이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건 엄마 보호자님 행동이에요. 엄마 보호자님께서 이 친구를 참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 이 친구한테는 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엄청 소중한 아이야. 만약에 네가 내 아이를 물면 넌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만약에 내 아이한테 친절하게 행동하면 우린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파이팅! 정말 끝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얘 보낼까?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데 가면 더 잘 살지 않을까? 끝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진짜 현실적인 일들을 해야 돼요. 소리 지르고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도아랑 하태가 살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끝인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얘기하셨다는 거는 진짜 하태를 키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좀 그런 여러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슬펐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과 제 기억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얘가 그냥 짖는 개였어. 지금 장난으로 아이를 좀 깨무는 개였어. 그러면 파이팅. 이런 걸로 포기한다고요? 이런 걸로 포기해?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강아지가 뭐 오줌 싸고 다녀가지고 아기가 뭐 오줌을 만져? 말도 안 되는 소리 산책 더 하면 되죠 라고 해요. 근데 일말의 실수가 아이한테 큰 흉을 남긴다면 그때는 상담이 진지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건 제가 선택해드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지만 키워라 말아를 제가 선택할 수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할까요? 전 우리 아이 여기 뛰어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위층으로 왔는데요? 네, 여기 뛰어놀고 까르르 하면서 저기 보면서 저기 파란 차 있네, 빨간 차 있네. 하나, 둘, 셋. 와, 아빠 차다. 이것도 하고 음식 질질 흘리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네, 이유식도 흘리고 모르겠어요. 네.
언제든 도화가 먼저여야 돼요. 예. 언제든. 예, 저도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도화가 먼저여야 돼요. 예, 저도 이렇게 지금 뭐 분리를 해놨지만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실수를 하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사실 사고 날 뻔했었고 솔직하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이거 분리를 잘한다고 해도 만약에 하태가 지금 저 상태가 유지되거나 더 악화되면 내가 실수를 하는 순간 우리 아이에게 원하지 않는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어떤 불안감이 사실 되게 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연 저기 도아랑 하태를 같이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저희가 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좀 시간을 드릴게요. 방에 들어가셔도 좋고 뭐 촬영 잠깐 멈춰도 좋으니까 어떤 결정을 해도 저는 그 결정에 존중하고 그 방법에 맞는 그 최선의 방법을 또 얘기해 볼게요. 그럼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훈련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저희 하태의 도화를 향한 공격성이 좀 심각한 편이죠.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할 거예요. 20분 뒤에 올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이런 적도 있었나요? 없었죠? 진짜? 괜찮아? 안 괜찮지? 오빠 단호하시네. 두 시 20분이야? 2시 30분? 내가 잘못했나 봐. 아니야. 잘못은 다 같이 한 거지, 가족끼리. 야, 더 태어나기 전에 진짜 열심히 훈련했어야 되는데. 내 생각엔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 자기는 내가 봤을 때 할 만큼 충분히 했어. 한테한테도 얘기한테도. 다만 아까 강 선생님 말씀대로 애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고 시간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겠지. 이렇게 뭐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진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나중에 하태한테 미안한 마음이 안 들게. 아,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그게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지금은 솔직히 그때 훈련 그거 받을 때도 하라고 가르쳐 준 거 그거 훈련 끝나고 아무도 안 했잖아. 이미 쟤는 입질을 으르렁을 안 하고 입질을 하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훈련사도 있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좋은 것만 본다니까 항상.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사고 나는 거다가. 응? 근데 그러다가 사고 나면 끊겨. 아니 그거랑 지금 다른 얘기잖아 내 말은. 내 말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말이 좀 무서운 거지.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선택권을 이제 뭐. 선택권을 드린 거죠. 왜냐면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